자, 책에 있는 걸 봅시다. 순열조합. 방금 이제 일반적인 순열까지 했는데 업그레이드된 순열 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순열. 여기 첫 페이지에는 우리 옛날에 했었던, 방금 했었던, 1학년 때 했었던 순열 공식이 정리가 이제 돼 있죠. 이쪽을 알고 있다는, 전제해서, 이런 개념 체크 문제도 있었고, 여기 책 밑에. 10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1명, 부장 1명 택하는 경우에, 이런 거 순열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야. 6개 숫자 1, 2, 3, 4, 5, 6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개수, 순열로 계산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원순열부터 합니다. 원순열. 원순열. 옛날에는 문이과 공통으로 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과에서만 하는 거야. 원순열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 다음에 이제 조합으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원순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해요. 원순열. 이렇게. 이런 거지. 1, 2, 3, 4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원형으로 배열한다라고 하는 건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대칭성. 오케이? 원형으로 배열하는데 이렇게 배열하는 건 원순열이라고 하지 않아.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회전시켜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한 가지 경우로 취급하는 걸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해요. 경우는 이런 게 있다. 1, 2, 3, 4. 또 뭐 있지? 1, 3, 2, 4. 1, 3, 4, 2 이렇게. 그치? 이런 게 있단 말이지. 1, 4, 2, 3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렇게 총 몇 개냐 이거야. 총 몇 개. 이렇게 생각해.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 2, 3, 4를 나열해. 1, 2, 3 나열하는 몇 가지가 경우가 있지? 1, 2, 3, 4를 나열해. 1, 2, 3, 4, 1, 2, 4, 3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지? 4팩토리얼 가지가 있지. 4팩토리얼 가지. 그치? 이걸 나열한 다음에 이거를 이어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어 붙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1, 2, 3, 4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얘는 뭐냐면 1, 2, 4,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순열 기수는 그냥 4팩토리얼과 같으냐? 아니다.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원순열은 회전시켜서 같은 게 나오면 똑같은 걸로 취급한다고. 한 가지로 취급한다고. 그러면 1, 2, 3, 4랑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1, 2, 3, 4랑 똑같은 거는 여기에서 이런 거야. 여기 이 중에 2, 3, 4, 1 이거 똑같아. 2, 3, 4, 1 하면 요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샥 돌리는 얘랑 똑같단 말이지.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같은 거야. 얘랑. 또 누가 있냐면 3, 4, 1, 2 똑같아. 오케이? 1, 2, 3, 4 똑같단 말이지. 그 다음에 4, 1, 2, 3도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총 몇 개가? 4개가 똑같은 거야. 4개를 한 개로 취급해야 된다. 4개를 한 개로 취급해야 돼. 근데 한 개를 4개로 셌어. 그러면 경우의 수 총 4배가 된 거지, 그치? 4배가 됐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을 4로 나누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이 경우의 수는 4배 된 거거든.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보다 4배가 됐기 때문에 4로 나눠져서 3팩토리얼, 6가지밖에 없다. 6가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n개를,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n팩을 n으로 나눠. n팩을 n으로 나누면 맨 앞에가 하나가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n-1부터 1까지의 곱만 남는 거야. 그래서 n-1팩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책이나 뭐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의 설명이고, 실제로 원순열은 공식은 적어지만 저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여기 방금 설명해 준 것처럼 해놓으면은 이 뒷부분에 가서 활용 문제를 풀기가 좀 힘들어요. 활용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대표 유형 63이나 밑에 유제 63번을 할 때는 잘 안 돼. 적용이 잘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어떤 방에 원탁이 있어. 원탁. 이 교실에 원형 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렇지? 원형 탁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정오각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위치에 의자가 하나씩 놓여있다고 생각해봐. 대칭성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의자 5개가 한쪽으로 몰려있는 게 아니고 정오각형의 꼭지점 자리에 하나씩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자, 5명이 있어. 5명이 있어가지고 앉고 싶지 않는 거야. 이제 이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하면 바로 그게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그렇지?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같은 말이란 말이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고 상상을 해보자고. 자, 우리 여기 방에 원탁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자, 영규가 제일 늦게 왔으니까 영규가 먼저 앉고 싶은데 앉아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여기 원형이 이렇게 있어. 어디 앉을래? 영규 어디 앉을래? 어진이 어디 앉을래? 너부터 앉아버렸다. 지금. 응? 어디 앉을래? 선택할 수 있지, 그치?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지? 5가지야, 그치? 요 방은 우리 이 교실은 말이지, 문은 여기 있고, 앞쪽에 칠판이 있고, 천장에 형광등이 이쪽 방향으로 돼 있고, 저 뒤엔 유리창이 있다. 오케이? 난 추워. 그럼 날로 옆에 앉을래. 여기 앉을 수 있어, 그치? 저는 속이 좀 앉아있다. 화장실을 갈 것 같아요. 문 앞에 앉을 수 있다. 오케이? 저는 저쪽에 앉을래요. 선생님하고 멀리 떨어질래요. 저 뒤에 앉을 수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하지만, 원순열이라고 하는 건 말이지, 이 선택권이 없는 거야. 이거는 빨리 잘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우리가 요 교시에 원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원탁은 원순열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건 원순열이 아니야. 대칭성이 없다고. 여기 앉은 거랑 저기 앉은 거랑 틀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선생님이 문 쪽에 앉은 거랑 선생님이 창문 쪽에 앉은 거랑 경우수가 틀리다. 그건 원순열이 아니야. 대칭성이 없어. 대칭성이 있다는 건 이런 거야. 우리가 이런 방에 있는 게 아니고 원형의 방에 있는 거야. 원형의 방에 있어. 이렇게. 원형의 방의 가운데에 탁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탁자도 원형이야. 오케이?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아. 그 다음에 의자가 여기 의자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어. 의자가 정오각형 위치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놓여있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게다가 의자는 땅에 붙어있어. 땅에 붙어있고 여기 이렇게 올려져 있어. 우리 마치 놀이공원에 가면 컵 도는 거 있잖아요. 그치? 이런 것처럼 여기 앉아있어가지고 여기 붙어있어가지고 탁자랑 의자가 이제 한 세트로 같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회전할 수 있어. 당연히 의자도 원형이야. 방에 창문이 없어. 창문이 없다. 출입구도 없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완전 SF 영화든가 소우든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 방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문도 없거든. 창문도 없거든. 오케이? 그냥 탁자가 있고 5개의 의자가 있고 5명의 사람이 있는 거야. 천정을 봤는데 형광등도 원형이야. 형광등도 원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5명이 있다고 쳐봐. 5명이 우리 여기 어떻게 온 거지? 누가 날 납치했나? 외계인한테 납치가 됐나? 서있기 거시기 하니까 우리 앉자고 쳐보자. 앉기로 했어. 자,
영규야 너 어디 앉을래? 물어봤어. 선생님. 너 어디 앉을래? 물어봤어. 선생님 저 여기 앉을래요. 여기 선생님 이쪽에 앉을래요. 골랐다고 쳐보자. 그래? 여기 앉을 거야? 잠깐만. 뒤돌아서 봐. 뒤돌아서 봐 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팩 돌렸어 이렇게. 막 돌아가. 딱 세웠어. 자 영규야 아까 너 어디 앉는다고 했지? 라고 물어보면 고를 수 있어 없어? 못 고르지. 기준이 되는 지표가 아무것도 없다.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애가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람이 있는데 자 1번부터 앉으세요 라고 했을 때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 선택권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세연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에 앉는 애가 어디 앉을 거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한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기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지금 여기 자리 몇 개 있지? 5개, 15개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어디 앉을까 선택할 수 있지? 15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그치?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택할 수가 없어.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러면 1번 애가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1번이 어딘가 이제 앉았어. 1번이 어딘가 앉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은 어디 앉을 건지 선택할 수 있어. 왜냐면 기준점이 생겼어요. 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앉을 것이냐, 오른쪽으로 앉을 것이냐, 마주보고 앉을 것이냐, 옆에 붙어 앉을 것이냐 선택할 수 있다. 그럼 2번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4가지야. 오케이? 3번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3자리 나왔어. 3자리, 3가지. 4번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마지막에는 한 자리밖에 안 남았잖아. 한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세연이 알겠어? 재성이 알겠어?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 오른쪽 그림 같은 정유면체의 각 면을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6가지 색을 이 정유면체를 색칠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6가지 색이 있어. 빨주, 노초, 파남보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빨강, 노랑, 주황, 파랑, 뭐 초록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빨강을 먼저 칠하기로 했어. 그럼 여기 정유면체의 6가지 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빨간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야. 한 가지야. 뭔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얘는 정유면체이기 때문에 어디다 칠을 해도 구별을 못해.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한쪽에 여기다 빨간색을 칠했어. 영규는 여기다 옆에다 칠했어. 근데 이거 누군가 이걸 가져가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딱 내밀었어. 누가 어디에다 누가 칠한 건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는 거야. 구별을 못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를 이해해야 돼, 요거를. 처음에 칠하는 경우에서 한 가지라는 거. 처음에 앉는 경우에서 한 가지라는 거. 요거를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원순열 문제를 할 수 있다. 활용된 원순열 문제. 그냥 원순열 문제 안 나오고 있다. 대표형 64.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의 가족이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야 돼. 자, 8명의 가족이 아까 그 방에 다 납치가 된 거야. 이번에는 탁자가 원형이 아니고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해보자. 정사각형 모양 의자 이렇게 2개씩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8명의 가족, 아빠, 엄마, 그 다음에 6명의 자녀라고 해볼까? 아빠가 먼저 앉기로 했다고 쳐보자. 아빠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한 가지. 아니야, 한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아니야. 2가지. 2가지. 어떻게 2가지야? 여기 코너에 왼쪽에 앉을
거냐, 오른쪽에 앉을 거냐 선택하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까 그 방처럼 지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룸 안에 이런 탁자가 있다는 말이지, 요 자리랑 요 자리는 구별이 안 돼. 오케이? 또 어디? 요 자리도 구별이 안 돼. 요 자리도, 요 세모 4개는 다 같은 자리로 취급이 돼요.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요 자리랑 요 자리랑 틀려. 세모 자리는 오른쪽에 코너가 있고, 동그란 자리는 왼쪽에 코너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요 자리랑 똑같은 건 어디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개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앉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동그라미를 택할 거냐, 세모를 택할 거냐, 2가지밖에 없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8명이 있어. 첫 번째 앉는 사람의 선택권이 몇 가지? 2가지.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앉는 사람은 어때? 선택권이 몇 가지? 7가지가 돼. 그럼 그 뒤로는 7, 6, 5, 4, 3, 2, 1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8명이 이런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2 곱하기 7 팩토리얼이지. 뭔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말이지,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를 경험할 일이 없기 때문이야.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있는 장소가 말이지, 어느 쪽을 봐도 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 없다고.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기가 좀 힘들어.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해야 돼. 밑에 유제. 오른쪽 그림과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 6명의 학생들이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보아요. 아, 얘는 직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 아니야. 자, 6명이 있어. 자, 첫 번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일까요? 3가지. 3가지. 여기 1번이라고 하면 여기에 1번이랑 구별이 안 돼. 여기 2번이라고 하면 여기랑 구별이 안 돼. 여기 3번이라고 하면 여기랑 구별이 안 돼. 그런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3가지에다가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지, 그치? 5명은 누군가 1번 타자가 앉은 그 자리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다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5팩이 되는 거야. 이번엔 10명이냐? 10명이네. 그치? 그러면 네모 곱하기 9팩토리얼이야. 오케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몇일까요? 2. 할 수 있겠어? 이런 거다. 요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원순열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자, 이제 62번, 대표 62번부터 해봅시다. 자,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 총 몇 명이지? 7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원탁이라는 건 아까 그 방에 있는 원탁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7명이 원순열로 앉는 거라고. 원탁에 둘러앉는 모든 방법이 있어. 몇 가지? 그냥 6팩이야. 오케이? 7명이 원탁으로 둘러앉는 거니까 6팩. 자, 2번. 여학생끼리 이웃해서 앉는 방법이 있어. 이웃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일렬을 이렇게. 일렬로 세워,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으로 취급해. 그럼 여학생이 총 몇 명? 3명이지.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일렬로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명이잖아. 3명을 일렬로 하면은 3팩이야. 그 다음에 3팩 하면은 한 사람으로 취급해. 그럼 총 몇 사람이 되는 거지? 5명이 되는 거네. 그러면 여학생 한 팀하고 남학생 4명, 5명이 원탁으로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5명이니까 4팩. 이렇게. 이해돼? 요것이 원순열이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자,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에 이제 변형이지, 그치?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안 치는 거야. 오케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 누구야? 남학생이지, 그치? 남학생을 먼저 원형으로 안 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남학생 4명을 원형으로 안 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명을 원형으로 안 치는 경우는 3팩토리얼까지 되시겠다. 그치? 자, 그럼 여학생은 어디 안 치는 거야? 남학생과 남학생이 사이에 안 치는 거야. 사이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지, 그치? 오케이? 내 자리에 몇 명이 앉아야 돼? 3명이 앉는 거야. 자, 이거는 원순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이건 원순열이 아니야. 왜냐하면 여학생이 내가 먼저 앉을래 라고 했다고 쳐, 어떤 여학생이. 그럼 그 여학생이 내가 4군데 중에 어디 앉을지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기가 봤을 때 제일 잘생긴 것 같은 옆에 가서 앉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왼쪽에 앉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앉을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선택할 수 있으면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으면 원순열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3명이 내 자리에 3명이 앉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 첫 번째 앉는 애가 무슨 고를 수 있는 게 4개, 그 다음 3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선생님, 그럼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여자가 3명이 앉으면 대칭성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일단 앉은 다음에 이제 정칠각형 모양으로 둘러서 앉는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니까. 이웃하지 않게는 어떻게 한다고?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배치시키면 돼. 알겠니? 여기 이런 것도 있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어떤 모임의 회원 8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회의를 할 때 다음을 구해라. 2번. 회장, 부회장이 마주보고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오케이? 어떤 모임이 있는데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그냥 일반 팀원 6명이 있는 거예요. 8명이 원탁에 둘러앉아야 되는데 회장하고 부회장은 마주보고 앉기로 했어. 이런 문제도 많지.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이 식당에 갔는데 원형으로 식탁이 돼 있더라.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탁은 아까 그 방에 있는 거야. 그 이상한 방. 자, 회장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렇지? 처음에 앉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 자, 그럼 그 다음에 부회장이 앉기로 했다고 쳐. 부회장의 선택권은 몇 가지가 있지? 한 가지밖에 없어. 왜냐? 회장 맞은편에 앉아야 되니까 회장, 부회장은 선택권이 없는 거야. 회장도 선택권이 없어. 뭐 기준이 있어야 선택을 하지.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이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 몇 자리 남았어? 6자리가 남았죠? 6명이 남았지? 그럼 몇 가지가 있는 거야? 6팩토리얼까지 돼. 원순열이 아니니까. 이해되니? 6팩은 720 되시겠다. 이해돼? 한 페이지. 도형을 색칠하는 방법이 있어. 아까 순열 복습할 때 아까 있었지, 그치? 근데 그런 거 안 나와. 완전 단순 색칠은 안 나온다. 이런 게 나온다. 원순열하고 결합된 게 나온다. 자, 이게 삼각형 모양의 판인데 이거 회전할 수 있어. 회전. 이렇게? 문제에서 나와. 여기. 회전해서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건 한 가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오케이? 뭐 그런 말 없어도 뭐 이제는 뭐 원순열이구나 이렇게 좀 알아먹어야 돼. 정삼각형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빨강, 파랑, 보라, 노랑이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색칠한 방법의 수를 구하라. 대칭성이 없는 가운데부터 먼저 칠한다. 오케이? 여기부터 먼저 칠해. 예, 색이 쉬워. 자, 여기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몇 가지 색이 올 수 있을까? 4가지가 올 수 있지, 그치? 4가지 색 중에 하나 골라 센터에다 칠해주는 거야. 나머지 3개의 색을 여기 두 주변에다가 칠해주는 거지. 그럼 얘는 원순열이야.
3개의 색을 주변에다가 칠해주는 경우에서는 3 빼기 1. 그래서 2팩토리얼. 할 수 있겠니? 이거 똑같아, 이거. 요거 정사각형인데, 이거 그냥 그대로 원순형이다. 오케이? 뭐, 이건 센터도 없고, 그냥. 첫 번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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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려보면 똑같은 걸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순율이고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아까 했던 거. 6개의 색이 있어요. 6개의 색 또는 뭐 주사위를 만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오케이? 사실은 주사위를 만든다고 하면 문제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와. 우리 주사위의 눈 하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지, 그치? 주사위 눈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보통 쓰는 주사위, 모마 같은 데 나오는 주사위는 요런 주사위지, 그치? 점 찍어져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주사위를 만들 때 물론 규칙이 있어요. 주사위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주사위는 마주보는 눈의 합이 항상 7이 되게 만들어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실질, 현실, 리얼로 돌아가면 말이지 1 옆에 2가 붙어 있는데 요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 사실 이거 두 개는 틀린 경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숫자로 써 있으면 더 생각해지지. 1이 이렇게 있을 때, 1이 이렇게 있을 때 2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2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다 틀리지, 그치? 리얼로 가면 사실은 주사위 만드는 경우의 수가 확 많아지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색깔을 칠하는 거야, 색깔. 우리 큐빅 같은 거 있잖아요, 그치? 33 큐빅 같은 거,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화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1번 색이 있고 2번 색이 있고 3번 색이 있고 4, 5, 6번 색이 있다고 쳐보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번부터 칠해. 1번 칠하는 경우 수 몇 가지라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다음에 어디를 칠하냐면 1번 색에 마주보는 면을 무슨 색으로 칠할 거냐 선택을 하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몇 가지 있을까? 5가지. 1번에 마주보는 면에 5가지 칠할 수 있지. 이거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3번 색을 칠했다고 쳐봐요. 그럼 나머지 4개 색을 옆면에다가 칠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주사위는 지금 위에 색깔이 하나 칠해져 있고 아래 색깔이 하나 칠해져 있고 옆면은 지금 흰색이라. 오케이? 나머지 4색을 옆면에다 칠하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일까? 4패. 아니야. 3패. 왜냐면은 이거 위에서 보면 말이지 빨간색 1번 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옆면은 돌리면 다 똑같거든, 그치? 예를 들어 이제 3번을 칠했어. 자, 2번을 칠하는 경우수가 몇 가지냐 할까? 2번을 칠하는 경우의 수. 2번을 칠하는 경우에는 여기다 칠하든 여기다 칠하든 여기다 칠하든 여기다 칠하든 전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지. 한 가지다. 그러니까 이건 원순열이고 4개의 색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3패까지가 된다. 그래서 답은 30까지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문제에서 주사위를 만든다라고 쳐도 이렇게 30까지라고 해주는 게 좋아. 대칭성은 없다고 보는, 대칭성이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는 게 수학 문제가 된다. 안 그러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주사위를 만드는데, 주사위 눈을 만드는데, 마주보는 눈의 합이 7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 단 숫자가 써져 있는 방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아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3개의 세트가 있는 거야. 1과 6이라는 세트가 있고, 2와 5, 그 다음에 3과 4라고 하는 세트 3개가 있는 거야. 이 세트 3개를 마주보는 면에다가 써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오케이?
만약에 주사위를 만드는데 마주보는 눈의 합이 7이 되도록 해준다면은 요거를 주사위에다 써놓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오케이? 한 가지가 있고 이 5를 옆면에다가 이제 쓰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1, 6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2, 5가 되든가 2, 5가 되든가 2, 5가 되든가 2, 5가 되든가 네 가지는 전부 다 똑같은 거지. 한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 4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1, 6 있고 2, 5를 이렇게 배치했다면 이제는 3, 4를 배치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 3, 4가 이렇게 오는 거랑 3, 4가 이렇게 오는 경우는 틀리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다고 생각하면 2, 3, 5, 4랑 2, 4, 5, 3이라는 경우가 틀린 거야.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두 가지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사위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수학 문제 상으로는 두 가지 1 곱하기 1 곱하기 2. 오케이? 하지만 실제상으로는 우리가 주사위 눈의 방향성까지 보려면은 경우의 수는 사실 좀 더 많아지는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원수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수녀를 중요한 게 뭐라고? 우리 공식대로 외우면 안 돼.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1개 이렇게 막 외워가지고는 원수녀 문제를 실제로 풀 수가 없어. 나왔을 때. 오케이? 이거 하는 거는 첫 번째 선택권이 몇 가지 있느냐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중복순을 갑니다. 중복순을 완전 쉽죠. 새로운 기호가 나와서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완전 쉬운 거야.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하는 경우,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 3이 있어. 1, 2, 3, 3개가 있어. 숫자 카드가 3개 있는데 개수가 되게 많아. 1도 여러 개 있고 2도 여러 개 있고 3도 여러 개 있어. 이때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치? 두 번째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야? 중복 허용이니까 세 가지야, 그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요거는 파이야, 파이. 우리가 원주율에 쓰는 소문자 파이의 대문자야. 오케이? 그냥 똑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부리면 초티나는 거다. 이거 그냥 꼬리면 안 된다. 뭔지 알겠지? 만약에 중복을 허용해서 세 자리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세 자리,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세 자리, 세 개, 세 번째도 세 개, 그치? 그래서 세 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세 개를 만들면 3의 3승이야. 얘는 3의 제곱이. 중복을 허용해서 네 개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 두 번째도 세 가지, 세 번째도 세 가지, 네 번째도 세 가지 해가지고 뭐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네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네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의 4승이야. 오케이? 그래서 중복자가 들어가면 뒤에가 더 커도 돼. 중복자가 들어가면 뒤에가 더 커도 돼. 그래서 n 파이 r은 n의 r승이다. 오케이? 아주 간단하죠? 밑에 기념 체크. 부호, 세모와 역세모를 사용해서 신호를 만들 때 암호 같은 걸 만든다는 거야. 이때 세 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 개수를 구하라. 세 자리 신호를 만든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모면 뭐 1, 뭐 이런 거고, 뭐 세모 이렇게 하면 뭐 2, 뭐 이런 식으로 암호를 만든다고 쳤을 때 세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몇 가지? 두 가지로 틀리게 할 수 있으니까 총 8가지가 되는 거야. 맞지? 알겠죠? 이해되니? 그 다음에 대표형 65, 자연수의 개수 할 수 있다.
이거 한번 해봐. 대표용 15만 원 해봐.